안녕하세요 여러분, 픽사이언스입니다. 오늘은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특히 연구실 선택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주제입니다. 바로 꼭 골라야 하는 대학원 연구실 3가지입니다. 대학원 생활 절반은 좋은 연구실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구실을 선택할 때 꼭 피해야 할 3가지 유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자대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 첫 번째로 골라야 할 연구실은 바로 자대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입니다. 자대생의 비율이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실의 분위기나 교수님 연구 환경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연구실 인턴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자대생들은 이미 학부 시절부터 대학원 연구실의 문화와 분위기에 익숙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대생들이 그 연구실에 많지 않다면 연구실 내부에 문제가 있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수님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던가, 연구실 분위기가 매우 보수적이라던가, 연구실 실적이 매우 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대생들은 교수님들의 수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교수님에 대해 접할 수 있고, 자대 내 커뮤니티 또는 입소문은 인터넷 그 어원을 정보보다도 정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대학교에서도 땡땡학과 3대 아웅마 교수님이라는 타이틀로 소문이 부성한 연구실이 있었는데, 실제 그 연구실은 교수님의 압박이 9명 넘기로 이면해서 자대생들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이었고, 실제로 얼마과 소수의 인원만으로 연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자대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연구실 선택 시 꼭 이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국인 비율이 많은 연구실. 두 번째로 골라야 할 연구실은 외국인 비율이 많은 연구실입니다. 외국인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첫 번째 이와 연관되기도 합니다. 자대생이 적어지고 대학원에 인원이 안 들어온다면 교수님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외국 학생들로 연구실을 채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인도, 이란 등의 외국 학생들은 한국의 교수님들에게 메일로 컨택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학생들은 매우 우수한 연구 실력을 갖고 있어도 한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원 생활 난이도가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연구실에서의 원활한 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을 경우 언어 장벽이 생기기 쉽습니다. 영어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연구 주제나 세부 사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팀워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많으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이와 함께 그분들이랑 일하게 됩니다. 이는 때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웬만해 이슬람 학생들은 돼지고기 등을 먹지 못해 식사 외식 메뉴를 찾기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의사소통 방식, 일하는 스타일,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연구실 내 분위기를 해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실의 지도교수나 연구 환경이 외국 학생들에게 맞춰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에서는 매주 혹은 매달마다 랩 미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때 모든 정보들을 영어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로 해도 어려운 미팅을 영어로 해야 한다면 이 또한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외국인 비율이 많은 연구실은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고인물화된 연구실입니다. 즉, 신입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이죠. 신입 비율이 적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실의 폐쇄적인 문화입니다. 신입생들이 적다는 것은 연구실이 기존 구성원들만의 폐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접근 방법이 도입되는 것이 막혀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신입생들이 적다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들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일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둘째, 지도교수와의 관계 문제입니다. 신입생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는 연구실은 지도교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지도와 차원을 제공하지 않거나 연구 방향이 지나치게 독단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연구 의욕을 떨어뜨리고 연구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연구실의 역동성 부족입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는 연구실은 역동성과 활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케이스에 속했는데 제가 5년 차일 때 신입이 한 명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연구에 대한 의욕보다는 어떻게든 탈출하는 것이 제 1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연구실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신입생들이 적다는 것은 연구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신입생들은 연구실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구성원들입니다. 만약 신입생들이 계속해서 적다면 연구실은 점점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연구실의 생존과 발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고인물화된 연구실, 즉 신입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이라는 신조막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구실 선택 시 이러한 점들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까지 꼭 걸어야 하는 대학원 연구실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자대생의 비율이 현저히 적은 연구실, 외국인 비율이 많은 연구실, 그리고 신입 비율이 적은 고인물화된 연구실은 피한 것이 좋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긴 여정이고 좋은 연구실 선택은 그 여정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연구실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